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쌤입니다. 안내입니다. 왜 이렇게 오프닝 왜 이렇게 성의 없어 보였지? 나요? 아 그래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자, 오늘 또 재밌는 경제 기사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경제 기사 정말 좋아하는데 마냥 좋아한다고 해서 즐겁게는 볼 수 없는 기사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ELS도 손실이 납니다. 라는. ELS? ELS. 그게 뭐예요? 네, 좀 설명을 해드리면 투자 좀 해봤다. 내가 좀 이렇게 투자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LS를 좀 아시는데, 투자를 해봤지만 예금, 적금, 주식 정도 해봤다 이러면 잘 모르는 상품이긴 하죠. 네. 이것도 결국에는 증권인데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quity Linked Securities라고 해서 앞글자를 따서 ELS라고 부르는데, 이 ELS 관련 기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L치지수 ELS에서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해서 가입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지금 기사들이 엄청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안느님도 계시고 앤서님도 계시고 어느 정도 투자라는 걸 좀 몇 번 해보셨을 텐데, 네. 주식이 올라요. 예를 들어서 모든 지금 시장이 좋아요. 주식이 오를 때는 뭘 하죠? 주식을 사죠. 네. 오르니까.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죠. 주식이 내려가 막 온 전 세계가 난리야. 그러면 보통 뭘 하죠? 인버스를 사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기업이나 이제 자금력이 있는 쪽에서는 공매도를 하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은 오르든 내리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파생 상품도 많고. 근데 만약에 주식이 지지부진해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찔끔찔끔 내려옵니다. 이럴 땐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ELS예요. 이 ELS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추종하는 자산이 있어요. 그걸 기초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추종하는 자산이 찔끔찔끔 내려가면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보면, 기초자산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ELS 상품을 가입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기초자산이 삼성전자고 앞으로 찔끔찔끔 내려가는데 막 폭삭 무너지지만 않으면 저희가 연이율 한 12% 드리겠습니다. 어허.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정 기간 안에 만에 하나 3%다. 3%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3% 이내로 떨어지면 12%를 주겠다. 그래서 12%를 받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3% 그렇게 적지 않아요. 아, 그래요? 훨씬 그 스텝을 크게 잡아줘요. 어느 정도냐면 보통 ELS 상품을 소개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90, 80, 70, 60, 50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입을 하고 1년 만기 상품이라고 했을 때, 네. 지금 제가 90부터 50까지 얘기했으니까 5개죠. 그럼 딱 떨어지진 않는데 한 달 반 정도? 그때마다 그 주가, 그 기초자산의 가격을 봐서 처음 샀을 때가 100이라고 치고 그것보다 90이 됐다는 얘기는 10%가 빠졌다는 얘기죠. 네네. 10%로 빠지고 그 다음에 80으로 또 10% 빠지고, 이런 추이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 정해진 약정 이자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좀 굴려보면, 그러면 그 90, 80, 70, 60, 50 이렇게 그 가격을 정해놓고 그 밑으로 계속 흐르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샀으면 손실을 보고 있겠죠. 주식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ELS를 통해서 그 기초자산을 추종하고 있으면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조금 더 머리를 굴려보면 그거는 여기서 설명한 대로 주가가 흘러내릴 때 얘기고, 주가가 갑자기 쏘면 어떡해.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 그리고 한 달 반, 2달이 지나서 보니까 90 아래로 내려왔어. 그래서 90 아래네? 그래서 약정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달에 갑자기 삼성전자가 위로 쏘는 거야. 그럼 난 너무 아깝잖아. 그치. 80으로 와야 내가 약정된 걸 받는 건데 갑자기 막 110, 120 막 그냥 뚫고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ELS 상품은 조기 상환됩니다.
그 정해놓은 그 단계보다 위에 있으면 그 기초자산의 가격이 그냥 이 상품은 조기 상환되고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자만큼만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돌려주고 그리고 만기가 안 됐지만 조기 상환되는 거기 때문에 원금도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으로 정해놓은 그 종목이 너무 잘 되고 있으면 그냥 원금과 이자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해하면 폭삭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르면 조기 상환되고요. 지지부진하게 내려오면 뭐 12%든 10%든 정해진 이율로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웬만큼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잘 버티는 그런 상품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뭐 마지막에 뭐 반토막만 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그 마지막 마지노선 여기까지만 안 내려오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넉인 구간이 있거든요. 문 두들기 때 노크하는 그 넉인 구간이 있는데 그게 보통 한 50, 45?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봐요. 삼성전자가 지금 기준을 100이라고 치고 45가 됐다는 거는 반토막에서 5%가 더 빠진 거거든요. 거의 나라 망한 수준이죠. 그 정도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으면 이 ELS 상품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고 특히나 불확실성이 높을 때 올라가면 조기 상환되고 내려오면 약정 이율을 주니까 이럴 때 ELS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삼성전자라는 개별 종목을 이해를 위해서 선택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ELS가 추종하는 종목은 꼭 개별 종목이 아니어도 돼요. 약간 ETF처럼 맞아요.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뭐 ETF처럼 여러 종목을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스닥, 뭐 S&P 500,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지수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봐요. 코스피에 투자를 했어요. ELS. 코스피를 추종하는 ELS예요. 지금 기준, 지금 이 상품을 가입할 때의 가격을 100이라고 봤을 때 코스피가 45가 된다? 빡세다. 없죠.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라고 생각하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 지수 중에 하나, 많이 추종하는 지수 중에 하나가 바로 홍콩의 엘치 지수였어요. 보통 이렇게 ELS 상품은 하나의 그 기초자산을 두지 않고 보통 2개, 3개 정도의 기초자산을 두는데 뭐 S&P 500, 뭐 코스피, 뭐 홍콩의 엘치 지수 이렇게 3개를 두고 그 3개가 뭐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 약정된 이유를 주고 뭐 걔네가 갑자기 위로 쏘면 상환되고 뭐 그런 건데 이 홍콩의 엘치 지수가 2021년 최고 12,000포인트였어요. 네. 현재 5,000대입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 홍콩의 엘치 지수를 추종하는 ELS 상품이 지금 낙인 구간에 진입했어요. 그러네요. 낙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해서 그 최저점을 찍었다고 해서 최저점이라기보다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너네 원금 날라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낙인 구간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날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반등해서 아까 그 스텝을 나눠놨던 숫자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네. 그러면 만기 때 그 숫자가 우리가 정해놓은 스텝보다 위에 있으면 원금 손실을 안 보는 건데 지금 이 상품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 다음 스텝, 최저 스텝 8,000포인트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상품마다 좀 다르겠죠.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8,000포인트까지는 올라야 돼. LC지수가 8,000까지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5,000 후반이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20%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LC지수의 회복이 어렵다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지금 문제가 되는 ELS 상품들이 만기가 언제냐? 내년입니다. 24년 상반기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12조 원. 12조 원이 지금 LC지수 하나를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추종하는 다른 자산들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 정해놓은 스텝 안에 있을 거고.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래 뭐 지수가 무너지면 그 뭐 무너진다는 게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면 약정된 이자를 주고 갑자기 그 지수가 잘 나가서 올라가면 조기 상환해주고 거기 투자하시라고. 나쁘지 않네. 좀 위험하긴 하지만 괜찮은 투자네. 라고 생각을 했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ELS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LC지수를 추종하는 ELS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중 20%가 65세가 넘는 고령자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은퇴 자산을 묶어두는 분들도 꽤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아직은 이렇게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주장이긴 하지만 네네.
우리는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저도 지금 설명만 들으면 거의 잃을 일이 없는 투자다. 그러니까 최소 원금 보장은 엔간하면 된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설명해줬을 때. 그래서 제대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산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노인분들도 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 아예 뭔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은행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이 이거 안전해요. 이거는 제가 읽는 거 보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약간 이런 그런 식으로. 거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불안전 판매라고 해요. 금융상품 가입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의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다 이해했냐, 들었냐, 예라고 대답해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다 이제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결국은 지금 사람들의 민원을 보아하니 불안전 판매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생각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사례 이야기 하시는 거죠? 지금 한국이에요. 한국. 네네네. 한국 얘기. 아까 그 12조 원 내년 만기된다는 것도 다 한국 상품 말하는 거예요. 한국 기준으로? 네네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난리 났죠. 네네. 한국에서만 12조 원? 네. 오케이. ELS를 생각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대적인 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지금 생각보다 불안전 판매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은행권에서 좀 불안전 판매가 있었던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은행들이 ELS 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막 급한 불을 끌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들은 되게 당연한 반론을 제시해요. 녹취된 것도 있고 서명도 받았고 설명한 자료들도 다 기록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얘기했죠. 서명받고 녹취 있다고 불안전 판매 면피되지 않는다. 얘라고 하라고 했을 거 아니냐. 안전해요 할아버지. 읽는 거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네,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창구에 앉아서 권유를 받았다면 네네.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가입이 됐을 거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9년에 이제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라는 DLF라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2019년에 이게 불안전 판매된 것이 적발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투자 손실의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라고 결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건 좀 심했어요. 그 가입자 중에 고령의 치매 환자도 있었고 미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케이스긴 하죠. 그래서 비슷하게 불안전 판매인 게 적발이 되면 아마 그 원금을 손실을 보더라도 좀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ELS 상품이라는 게 여기저기서 다 파는 거거든요. 네. 어디서 판매된 어떤 상품이 불안전 판매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또 뭐 보전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그리고 개개인마다도 ELS를 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 너 알고 있는 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개개인마다 기업마다 상품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몫이지. 너가 들어갔는데 누굴 탓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이 ELS 홍콩 LC지수 사태는 생각보다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ELS 상품을 들어갈 때 그냥 주식을 매수할 때처럼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언제 손절하지? 그런 고민을 잘 안 하거든요. ELS는. 근데 물론 ELS 중에서도 테슬라를 추종하는 ELS들이 있어요. 그거는 약정 이율이 막 20%가 넘어요. 네네. 근데 왜 20%가 넘겠어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그렇죠. 테슬라의 변동폭이 낙인 구간을 45, 50 반토막으로 잡아놔도 테슬라 눈 떴다 뜨면 반토막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로도 위로도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위험이 클수록 약정되는 이자가 큰 건데 지금 보통은 지수를 추종한다고 하면 이자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수는 크게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알려진 이 LC지수에 투자된 ELS도 이게 가입될 당시가 코로나 때거든요. 20년, 21년. 한창 좋았죠. 그때 예금 금리가 진짜 낮았어요. 1%도 안 되는 데도 있었고 1%였는데 그때 이 LC지수가 포함된 ELS가 3%에서 4%를 보장을 했대요. 근데 지금 3% 먹으려다가 지금 12조 원을 날리게 생긴 거죠. 큰일이네. 그래서 이제 좀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많은 분들에게 좀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좀 액티브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몫이라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쵸. 불안전 판매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모쪼록 잘 해결됐으면 하고요.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홍콩이 갑자기 큰 힘을 발휘해서 8,000선을 회복하면서 베스트는 그거죠. 내년 뭐 상반기 또는 하반기 안으로 갑자기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8,000선 이상으로 올라가주면 그나마 심플해지죠. 그렇죠. 뭐 아까 90, 80, 70 이렇게 스텝 다운형으로 쭉 오다가 마지막 스텝을 밟으면서 상환된다.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ELS라는 상품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정리를 해봤고요. 또 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